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응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같은 시간대 토론회가 진행 중이긴 한데 어젯밤에 채널A가 주관하는 3차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뭐 끝까지 보셨습니까? 예,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예. 그제죠. 토론회 있기 전에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까지 있었고 후보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폭력 사태가 네. 발생한 거에 그 반작용으로 어제 상호 간에 굉장히 자제를 하는 그런 기운이 역력했었습니다. 예. 특히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뭐 역시 좀 네거티브한 점이 많았지만은 네. 그 2차 토론회 때 그냥 끼어들고 이전 투구하면서 막 마이크가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네. 그렇게 설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소한 어제 채널A 토론회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끊기를 혹은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해서 마이크가 섞이는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톤이 굉장히 다운이 됐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차분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대방에 대한 그 뭐 여론 조성팀이라든가 예. 또 한동훈 특검이란 말을 그 단어를 이제 공공연하게 한동훈 후보 앞에서 막 꺼내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 탄핵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요. 또 특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상 검증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정책질이라고 하면서 막 던지더라고요. 네, 정체성을 좀 묻는 질문을 했죠. 네, 그런 거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후보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단선관위에서는 뭐 수사 의뢰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이게 당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당 지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광경이긴 한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한동훈 후보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 정치의 폐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그 2차 주도권 토론인가요? 네. 그때 질문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고 팬덤들 좀 자제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한 후보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가지고 뭐 너무나 실감을 하고 그 탈당을 한 그런 입장인데 네.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또 큰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팬덤에 편승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그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큰 정치인은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고 또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뿐만 아니고 지금 뭐 가장 극악한 팬덤은 지금 개딸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유형의 팬덤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뭐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정치인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욕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팬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될 걸로 또 당신이 앞으로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당신들은 내 팬이 아니다, 내 팬덤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예전에 대선 경선 때 보면은 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좀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보수 정당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이 좀 이례적으로 좀 별로 없었던 거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좀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 정치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입니까? 그게 나경원 후보의 본 뜻은 이제 뭐 팬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출마해서는 안 될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혼란이 벌어졌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당정 관계가 앞으로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용산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게 지금 쭉 뭐 그 문자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고 그런 걸로 다 나타나지 않았냐. 예. 근데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로 대표가 돼서 앞으로 용산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정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그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그럼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게 부적절하다. 네. 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뭐 꼭 한동훈의 팬덤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쪽에 방점이 더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좀 이제 네. 반항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극렬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당권 경쟁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 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뭐 이런 의혹인데요. 이게 좀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정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드러난 의혹만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드루킹처럼 예. 매크로와 같은 어떤 그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이 그 키보드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뭐 댓글을 달고 하는 거는 사실 민간인 이상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 매크로로 해가지고 뭐 몇억 개씩 돌렸잖아요.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기계를 통해서 그렇죠. 막 했으니까. 예, 그거는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뭐 기껏해봐야 뭐 몇만 개 뭐라는 수준이니까 아마 매크로는 아닌 것 같고 네이버나 네. 뭐 다음 이런 쪽에서도 드루킹 이후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재조정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내부 조직을 활용해서 혹은 전현직 공무원들을 뭐 아름아름으로 모아가지고 팀을 꾸렸냐.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들어가는 자금 비용 같은 예. 거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냐 이런 문제가 남을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일단 본인은 모르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동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소할 생각도 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긋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유념해서 보는 거는 댓글팀 없었고 예. 뭐 호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달다든가 링크를 옮긴다든가 하는 거 그건 뭐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는 정도의 얘기는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난 모른다. 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오는 게 이 법무부 내에 뭐 조직이 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명예훼손을 하는 거다. 나 고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장해찬 그 전 최고가 내가 언제 법무부 내부라고 그랬냐. 법무부 밖에 외부 측근들이 개입한 거다. 그 말 돌리지 마라.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또 황운하 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그전부터 사실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얘기죠. 법무부에 국민기자단이란 거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유튜버들. 예, 보통 정부 부처에 그런 게 뭐 네. 있는데요. 네네. 각 네. 부처에 다 있죠. 예. 근데 이 국민기자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뭐 우리 장관님. 장관님 뭐 이러니까 뭐 뻑이 가지 뭐 이런 유튜브들을 그 법무부 기자단
네. 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그 사이트에서 막 돌리고 하고 있다. 생산하고 또 유포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도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걸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는 무조건 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얘기를 달았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그 일반인이 무단으로 법무부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가 그걸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그 이름 치워라라고 했었는지 또 그걸 용인했었는지 법무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법무부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법무부가 알게 된 다음에 우리 기자단 이름 쓰지 마라라고 했었다라는 기사를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당시 한동훈 장관을 엄청나게 좀 그러니까 칭송하는 듯한 내용의 그것은 실제 법무부 기자단 소속은 아닌 걸로. 기자단 소속의 개인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예. 그건 당신 개인 블로그에 왜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올리냐. 네. 그 이름 빼라라고 했다는 걸로 저는 살짝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추미애 당시 장관도 비슷한 홍보 글이 올라와서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의 어떤 업무를 홍보하려다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특히 좀 정치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정치인의 어떤 업적을 좀 쌓는 식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죠. 법무부의 업무를 홍보하라는 거지 장관의 이미지를 홍보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경계가 흐릿해지더니 막 넘나들기 시작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치인 장관이 가가지고 뭐 어디 산사에 가서 찍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갔었잖아요.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그건 월권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엔 경계를 넘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도 자기는 뭐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고 누가 뭘 어떻게 몰렸는지 뭐 내가 알 게 뭐냐.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랑 원희룡 후보 이렇게 당내 지금 당권 경쟁 후보들이 하는 말이 좀 비슷해요. 드루킹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양문석 의원이랑 같은 결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약간 불만이 나올 정도인데 원희룡 캠프에서 드루킹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후보 쪽에서 드루킹을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제 기억에는 야권 진영에서 드루킹 얘기가 나오니까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아마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드루킹 딱 세 글자면 세 음절로 그 강력한 이건 아니잖냐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주는 잔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드루킹 그러면은 뭐 이거 그때 당시에 뭐 특검까지 들어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대선에 개입해서 뭐 이거 아니었으면 당시 여권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니 그런 짓거리를 우리 쪽에서 이걸 한동훈이 이걸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단어를 드루킹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죠. 너무 나간 거. 사실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아마 당대표가 되더라도 좀 이게 계속 갈 리스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론조사나 당내 판세에서 볼 때 좀 현격한 차이 한 3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전당대 일정이 거진 막바지로 가고 있고 여기서 뒤집거나 최소한 결선 투표로 가려면은 정말 극약 처방
엎어치기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타, 1루타를 가지고 계속 치거나 포볼을 해서 저 루상에 주자를 갖다 채워서 1점 내기보다는 장타를 갖다 지금 노리는 한 방 노리는 거. 한 방을 노리는 거. 예. 예. 그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전략. 예. 거진 지금 8회, 9회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 이것 때문에라도 한동훈 특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떳떳하면 뭐 특검을 받겠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한동훈 특검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이게 좀 당심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투표 앞두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 당사자 앞에 두고 예.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박아서 한동훈 특검이라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랐는데 결국은 당신이 대표가 돼도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저 이재명 대표를 봐라.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처럼 한동훈 방탄을 위해서 우리 당이 또 동원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당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왜 지금 2년짜리 임기 2년짜리 대표를 뽑는 데서 1년 조금 더 밖에 임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다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 만약에 이게 댓글팀이 뭔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다고 해도 뭐 비슷한 급의 리스크인가요? 제가 사실 이 댓글팀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조직적인 여론 조작 뭐 드루킹, 매크로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될까?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라면, 뭐 라면, 네. 예, 분식집도 아니고 이랬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라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제,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팀 내부에서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 이 뭐 구체적인 걸 뭘 더 내놓으면 그에 따라서 상황이 확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네. 난 그걸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거의 당은 심리적으로는 분당 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으로 누군가 정말 수사라도 받게 된다 하면 뭐 좀 실제 분당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흐를까요? 국민의힘 상황이. 실제 2007년인가요? 그때 MB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 서로 간에 다스, 뭐 도곡당 땅, 예. 뭐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최태민 목사 얘기하고 예. 해서 결국은 모두 지금 다 그게 다 불거져 가지고 됐네요. 다 영어의 몸이 되고 뭐 그랬었죠. 네. 이거는 그렇게까지 될 사안인가 모르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뭘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저께 또 우리 채널 A의 토론회에서 또 OX 퀴즈인가요? OX 퀴즈. 네. 예, 거기서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단가 뭐 예. 거기서 한동훈하고 원희룡 후보가 예. 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 이걸로 끝난 거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던데. 예, 다른 두 분은 이거 뭐 좀 강을 건넜다 그러고 이 당사자 둘이는 예. 뭐 아직 강 건넌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심정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배신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개항 여러 번 가가지고 지원도 해줬고. 뭐 여러 번 갔다기보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원희룡입니다서부터 해서 정말 그랬네요. 예, 네. 끈끈한 브로맨스 허그도 얼마나 하고 네. 정말 거의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갑자기 저렇게 자기한테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 하는 거 보니까 정치가 참 비정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지금 여기서 당
당이 갈라지는 거는 우선 탄핵 또 특검 이 공세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들을 일단은 하겠죠. 먼저 하겠죠.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도저히 뭐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기 싫다라고 예.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현실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특검이나 탄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별로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또 여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은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평탄은 쳐야 되니까 네. 평탄은 쳐야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고 네.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신용 정도는 계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함께 맞서야 되는 적이 생기면 뭉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마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법에도 부합을 하지 않고 위헌적 요소와 위법성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청원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좀 원하는 것은 아까 뭐 드루킹 세 글자가 주는 잔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을 계속 외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그냥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엄청난 일이 아니고 그걸 좀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3년도 길다라는 캠페인을 하기 전까지는 예. 민주당 쪽에서 감히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지 못했어요. 대선 불복이라고 할까봐. 예. 역풍 불 수도 있고. 네. 역풍을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네. 그리고 탄핵이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결코 그게 뭐 유쾌한 일도 아니고 국가한테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했을 때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인데 그걸 무슨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매번 뭐 이때도 탄핵 저때도 탄핵 지금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날만 세면 탄핵 날만 세면 특검 아닙니까? 그리고 날만 세면 뭐 입법 강행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탄핵, 특검이라는 이 단어의 가치가 상당히 인플레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그 청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탄핵 거리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하고 장모 거기다가 이제 임원석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 뭐 비서실장 예. 뭐 평소에 야 저런 사람까지라고 한 사람들 그냥 뭐 다수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증인 채택 다 하고 나와라. 네. 안 나오면 고발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뭐 탄핵을 뭐 하긴 하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는 밑자락가는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네. 불구하고 예. 이 굉장히 익숙해지죠.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10월 11월 달에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네.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하면은 예. 아마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탄핵 팻말을 들고 예. 그때를 대비한 빌드업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쯤에 1심 선고들이 줄줄이 나올 텐데 10월 11월 뭐 한 그때쯤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정말 방탄용으로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방탄용으로? 아니 지금 민주당이 예. 뭐 사당화되고 1인 정당되고 방탄 정당되고 단일 대우되는 게 뭐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예, 지금 뭐 완성체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대선 후보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연임 도전에 나선 이후에는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은 정책적으로 좀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니즘요? 예, 목사니즘 얘기를 하면서 뭐 세금 완화론 이런 걸 꺼내들어서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좀 외연 확장 뭐 이렇게 단순히 보면 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1인 정당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날만 새면 탄핵, 날만 새면 뭐 특검. 네. 지금 각 상임위에서는 지금 연일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니즘 하면서 뭐 종부세, 상속세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뭐 그러면 자기는 따로 노나요? 당론 위배하면 뭐 당장에 저 경고 날라가고 뭐 징계 들어간다면서요. 예. 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22대 국회 들어가지고 제가 뭐 어디 보도에서 보니까 민주당 당론 법안이 뭐 42개인가 뭐 그렇대요. 벌써 예, 네. 하루에 한 개 꼴이라는데 21대가 41. 근데 그 42개의 당론 법안 중에 과연 목사니즘에 부합하는 당론 법안이 몇 개가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한 너댓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다 탄핵이나 특검이나 혹은 정쟁용일 예. 겁니다. 상품 리스크 관련된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아마 정쟁에 주력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초연하게 아주 뭐 목사니즘만 얘기하고 있다.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 정말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하고 또 탄핵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호 청원 5만 명 통과한 게 교제 폭력. 네. 그거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있고 아.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급발진. 예. 그거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해달라. 제조사한테. 네. 로 입증하게. 예. 이런 청원들이 있어요. 이런 민생 청원들 지금 앞에 한 10개가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딱 대통령 탄핵 청원만 끄집어냈거든요. 예. 아니 언제부터 90일 이내에 의장한테 보고 안 하면 뭐 이거 직무유기라고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국회의원 제가 뭐 8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네. 청원 소위가 제대로 소집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21대 때 10번 정도 소위 전 상임위 통틀어서 10번도 소집 안 됐을걸요. 네. 그리고 이걸 갖다 왜 청문회로 합니까? 탄핵 소위에 일단 회부를 해가지고 조사하고 심사를 하게 해야죠. 예. 그게 국회법에 주어진 건데 이거는 무조건 정쟁이에요. 근데 목사니즘이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천 전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